부산시가 시내 대형 클럽과 콜라텍 등 71곳에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보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부산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부산 시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오는 26일까지 앞으로 2주간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부산시는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내 유흥주점은 모두 2,481곳.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업소에도 영업 자제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와 구군,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20대가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두 번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후 일주일 넘게 해운대와 북구 일대를 돌며 식당과 커피숍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선이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해 2차, 3차 감염까지 우려됩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 중 2천여 명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부산 관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서 10일 날 저희가 파악된 인원은 총 40명이었고 어제 11일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는 총 63명이 추가되어 103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며 한편 20대 확진자의 직장인 CJ 제일제당 부산 공장은 사무 공간과 일부 시설을 폐쇄했으며 이태원 클럽발 서울 확진자가 투숙했던 해운대의 한 특급 호텔도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교육청이 부산 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32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 사이 이태원 방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명이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가운데 19명은 식당가와 옷가게, 문화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고 1명은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이 아닌 다른 클럽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 전원은 자가격리 중으로 4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 대기 중이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석 달을 넘어가면서 관광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까지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지역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빚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송광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역 제조업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관광,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지만 석 달 넘게 이어진 여파 속에 결국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최근 부산 지역 제조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분의 1이 앞으로 석 달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사태가 6개월간 지속되면 업체의 67%가 영업이익으로 투자는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과 석유 관련, 의복, 전자통신장비 등의 업종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내수 쪽의 문제가 좀 치중되었다면 지금은 해외로까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제조업도 피해가 지금 심각해질 것으로.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은 생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고용 부문입니다. 당장은 휴직이나 채용 축소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임금 삭감, 구조조정과 같은 고강도 비상경영 대책을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이런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그 버팀목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조업 위기의 원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해법을 찾긴 힘들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부산에서도 대중교통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혼잡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의 입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을 이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도시철도 혼잡도가 150% 이상 혼잡 단계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부산에서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부산시는 부산 도시철도 혼잡도가 평균 90% 이하라며 현재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혼잡도가 높아지면 의무 착용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육면 기사입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20대 국회 처리에 합의했던 과거사법 개정안을 두고 통합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을 내려보내 전면 수정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의 이 같은 요구에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수산 분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수산 분야 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2030년까지 1조 5,900억 원을 투입해 어업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수산인 회생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8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이르면 올해 말 해안 차수벽 설치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마린시티 해안 차수벽은 이동식으로 태풍 등이 올 경우에만 설치되는 방식인데요. 영하의 거리 호안 앞 7m가량의 해수면을 매립하고 최소 2m 높이로 세워져 평소엔 지면에 평평하게 눕혀놨다가 재난 발생 직전 90도로 세워서 파도를 막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황사가 물러가고 전국의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어제보다 떨어져서 오늘 아침은 다소 서늘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특히 영남 지역의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한낮에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전국이 맑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봄바람이 심수를 부리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12도, 양산은 1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따스한 볕에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산 23도, 양산 26도, 합천과 진주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모레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19도에 머물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완성되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지원 계획을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지원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부산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모두 30만 7,819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307억 9천만 원입니다. 또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까지인 학비 지원이 고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 1, 2학년까지인 급식비 지원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당초 계획했던 2021년 1학기보다 6개월 앞당겨져 올 2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 계획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정책의 완성이며 그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고 가꾸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세 가지 지원 계획을 위해 모두 517억 9천만 원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으로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와 부산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 등교를 안 함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급식비 미지급분과 예비비를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와 예산안 심의 등 절차상의 문제 해결은 시의회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말에서 7월 초 사이 지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마련한 이 같은 지원 계획이 각 가정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부산 민주당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부울경 민주당 당선자 전원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서 김해 신공항 검증에 기술적인 검토뿐 아니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당선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선자들은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에 지방 분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조속한 결론을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기술적 검토에다가 국가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라는 정책적 고려도 반드시 해야 된다. 신공항 검증 막바지 단계에서 이루어진 정 총리와 부산 정치권과의 첫 면담에서 정 총리는 큰 틀에서 부울경 당선자들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총선 신공항 이슈는 언급조차 않았던 부산 민주당이 다음 달 총리실 검증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신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악화된 부산 민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 민주당은 지난 총선 패배와 오거돈 전 시장 사퇴 등으로 악화된 부산 민심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상공인들도 14일 정 총리를 만나 가덕 신공항을 염두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이후 지난주 처음으로 마련된 지역 경제인과 부산시와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상공인들의 첫 번째 당부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지역 경제계 인사 60여 명이 모인 이날 자리에서 허용도 부산상위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기인 지금도 제일 우선돼야 하는 건 동남권 관문공항 관철이라는 뜻을 부산시에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와 부산상위 회장단과의 만남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이은 캐시백 혜택 축소로 인한 시민 불만 등 출시 몇 달 새 냉온탕을 오간 동백전이 공공 모바일 마켓 도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통해 지역에서 만든 제품과 전통시장 물건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모바일 마켓 플랫폼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동백전 앱에 전통시장 쇼핑몰인 동백시장,
지역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인 동백상회 등 플랫폼을 연계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산 지역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 모두 이달 초 황금 연휴에 이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 동안 매출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지난해 매출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해외 명품이 급증세를 보였고 외출이 늘면서 여성 화장품 등도 매출 상승을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한 달 만에 전라북도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3시쯤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농장주가 발견해 신고했고 지문 채취 결과 실종된 부산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8일 전주에서 남성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탄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B씨는 다른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어제 새벽 0시쯤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 인근에서 승선원 9명을 태운 59톤급 어선이 바다에 좌초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조름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6대 11로 패하면서 개막 6연승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개막 5연승으로 선두에 나섰던 롯데는 어제 첫 패배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에드리언 샘슨을 대신해서 롯데 선발로 나선 장원삼 투수는 3이닝 동안 10개 안타를 허용하면서 5실점으로 무너졌고 롯데 타선은 15안타로 여전한 타격감을 보였지만 두산의 화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한편 4번 타자로 출전한 이대호가 3회 초 수비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교체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이상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본부세관은 어제 오후 부산상의회의실에서 기업 수출 활성화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 지역 기업들은 해외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수입국에 주재하는 관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상의와 부산세관은 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비롯해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영도구 청학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 청학동 노후 공업지역은 국시비 1,388억 원과 LH 사업비 5,500억 원을 투입해 융복합 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상구 삼락동 공업지역은 LH 사업비 1,629억 원을 투입해 전통 제조업체의 컨트롤 타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내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공업지역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 레미콘 운송 노동자 1,500여 명이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건설 현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3월부터 사측 교섭 대표단과 임금단체 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레미콘 운반 단가를 기존 평균 42,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 대표단은 4만 4천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인들은 21대 국회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회가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 울산본부가 25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관련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가장 희망하는 국회상으로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회를 꼽았습니다. 이어 민생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와
막말 정치 타파 등 여야가 타협하고 존중하는 상생협치 국회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황사가 물러가고 전국의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어제보다 떨어져서 오늘 아침엔 다소 서늘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특히 영남 지역의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한낮에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전국이 맑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봄바람이 심수를 부리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12도, 양산은 1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따스한 볕에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산 23도, 양산 26도, 합천과 진주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모레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19도에 머물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